ax 플러스 b야. 얘의 역함수 구하래. 역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 뭐 하기로 했어? 바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거겠지. f 인버스가 역함수면 이 역함수의 역함수가 누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 fx가 되는 것과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4x 마이너스 3 이 함수의 역함수 찾는 것과 같아.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바꿔? x하고 y를 먼저 바꾼다. 자, 요게 역함수 바꿀 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순서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4y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적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플러스 2x는 우리가 필요한 거 y는 fx 꼴이기 때문에 이항시켜서 x 플러스 4 곱하기 y는 2x 더하기 3으로 바꾸고 y는 x 더하기 4분의 2x 더하기 3. 얘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fx, x 더하기 c분의 ax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a는 2, b는 3, c는 4. 뒤에서 역함수 바로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 자 넘어가 그냥. 자, 넘어갑니다. 5번 함수 fx는 x-n분의 k 더하기 n의 역함수를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잠깐만 있어봐. 내가 얘를 점선으로 바꾸는 게 능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실선으로 표시하고 점선으로 표시할 테니까 그냥 손으로 그릴 테니까 그냥 그렇게 보게. 자, y는 x-n분의 k 더하기 n이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m하고 y는 n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먼저 점근선 표시. 그러면 자, 얘하고 얘를 자, 얘가 먼저 적으면 얘를 x는 m으로 놓고 얘를 y는 n으로 놓게. 그럼 처음 처음 유리 분수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얘가 x는 m에 대해서 y는 n에 대해서 m,n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얘네들이 서로 대칭이면 m,n에 대해서 대칭이면 얘네들이 대칭이었던 직선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도 같이 따라서 x축과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됐을 건데 문제에서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역함수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역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뭘 나타내죠? y는 x 그래프를 하나 그림으로 표시를 해. 그럼 얘는 이미 뭐가 됐어? 평행이동 됐기 때문에 y는 x가 이 m,n을 지나지는 않아. 보장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만큼 또는 아래쪽만큼 우리가 그려. 그럼 자, 얘를 뭘로? y는 x라고 표시를 하고 그럼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방향이 바뀌어.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점근선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점근선도 표시해보면 아직 그리지 말고 있어봐. 응. 좀만 있어봐.
자, y는 n하고 x는 m이었던 얘도 점근선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x는 m이었던 직선이 어디로 가냐? y는 m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 y는 m으로 가게 되고 y는 n이었던 애는 어디로 가게 되고 y는 n이었던 애가 x는 m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도 같이 따라서 어디로 대칭 이동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y는 m으로 바뀌고 x는 n으로 바뀌게 되고 되죠? 그럼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이게 역함수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초록색 선이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fx가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y는 x에 대칭시킨 얘가 이 함수의 역함수 f 인버스 x. 그런 거야? 그랬어? 네. 헷갈리면 이렇게 두 개 직선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지금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지긴 했는데 자, 요 점은 처음에 만들어진 fx의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고 이 점의 좌표는 대칭축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버렸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n, m이 만나. 그러니까 하나의 곡선이 그려지게 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얘네들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x축 아래쪽에 있는 것과 x축 위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서로 반대로 바뀌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그래서 함수 fx와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므로 자, 두 점근선이 교환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교환된다는 표현은 이 점근선도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같이 대칭. 그래서 fx가 x-n분의 k 플러스 n이면 이것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x-n분의 k 더하기 뭘로? m으로 점근선이 y는 x에 대해서 같이 따라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n과 m의 자리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4번) 문제가 f 인버스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3인데 자, 뭐를 이용해서? 5번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점근선 이용해서 찾으란 얘기. 자, 여기가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지금 표준형의 형태로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자, 이렇게 바뀌어. 만약에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 뭐 해주면 되고, 분자에 해당하는 식을 분모로 나눠주면 대분수의 형태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하고 y는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았는데 이것의 역함수기 때문에 fx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지. 역함수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4하고 y는 2로 바뀌게 돼. 그렇기 때문에 fx는 x 플러스 4분의 분자 마이너스 5 상수항은 플러스 2. 그래서 통분시켜서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3에서 미정계수 a, b, c 찾자. 이거죠. fx가 이거란 얘기야. x-p분의 k 더하기 q의 꼴로 되어 있으면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적으라고. f 인버스 x는 x-q분의 k 더하기 p로 바꿔 쓰면 된다고.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7번입니다. 7번은 일반형의 형태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의 꼴을 가지고 역함수를 바로 구하래. 마찬가지.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의 꼴로 놓고, 마찬가지 얘도 x하고 y를 바꾸기. x는 ay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cy 더하기 d고, ax-c 가로 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 따라서 역함수 y는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의 꼴로. 자, 어떻게 바뀌어? 비교합니다. y는 뭐였을 때 처음에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였단 말이야.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죠. 분모하고 분자의 x의 계수하고 상수항은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누구만 바뀌어? 이 자리만 바뀌죠. 분모의 상수항과 분모의 상수항하고 분자의 x의 계수가 자리 바꾸기 하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그래서 f 인버스 x는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이다. 얘는 어떻게 바뀌면 된다? 분자하고 분모의 분자와 분모의 상수항과 계수가 바뀌는데, 분자에서는 누가 x의 계수가, 분자의 x의 계수와 분모의 상수항이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가 반대로, 그러니까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반대로 바꿔주기.
그러니까 얘를 알면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티칭을 할 이유가 없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2x-3분의 4x- 플러스 1이야. 그럼 이거의 역함수 구해.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분모하고 분자 x의 개수와 상수항은 그대로 놔두고 누구만 바뀌어. 얘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3은 3으로 바뀌고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로 바뀌고. 그러면 끝난다고. 그럼 역함수 구해지는 겁니다. 굳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x로 바꾸고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고 그 다음에 2xy 마이너스 3x는 4y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이항시켜서 2x 마이너스 4y는 3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y의 개수로 나눠. 그래서 2x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1. 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근데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데 기억 안 하고 일일이 하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8번은 A 집합은 x, y라는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y는 x분의 x-1의 절대값이고 p는 y는 mx 위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얘네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래프 안 그리고는 못 풉니다. 분명히 그래프 그리라고 얘기했고. 자, A집합부터 그릴 건데 A집합은 Y는 자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먼저 항상 뭐부터 한다. 이 교환에 들어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부터 나눈다. 따라서 나누게 되면 Y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분의 X-1 나올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X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자, 첫 번째 얘는 x가 1이야. x는 1하고 y는 1.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입니다. 얘는 정의역에 뭐가 나오고 얘는 x가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기 때문에 아, 요거 틀렸네. 아이, 진짜. 하나는 점근선이 여기서 그려지게 되죠. y축에서 x는 0이니까. 자, 하나는 점근선이 점근선의 방정식 하나가 y축이 돼서 이 자리가 점근선 하나. 그래서 x는 0. 자, 얘 점근선이 x는 0하고 y는 1이고 얘는 점근선이 x는 0이고 y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위쪽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입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일 때 함수값이 0이야. 맞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돼? 원래는 요 그래프입니다. 근데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점근선 안에 들어있는 요 그래프에 대해서만 나타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점근선이 y축에 해당하는 x는 0과 자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점근선이 나타내지는데 1보다 작을 때 그래프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x가 1일 때야.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는 어디로 지나가게 되냐면 요렇게 그려지게 되죠. 빨간색으로 하고
이 X축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렇게 갔었어요. 맞아요. 근데 얘가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그래프에서 1사분면 방향에 대해서 그래프는 얘만 그려지게 되고 나머지 1보다 작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 점근선 아래 y는 마이너스 1 아래쪽으로 곡선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고 따로따로 그리면 이거라고 y는 하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점근선. 그 다음에 x축에 해당하는 y는 0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리면 그래프가 얘하고 이렇게 두 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이기 때문에 누구만 나온 거야? 얘하고 누구만 나온 거? 얘 나온 거야. 얘하고 얘만 1보다 작을 때 해당하는 그래프니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 자, y축이 점근선이야. 얘 하나 나오고 y는 1이 점근선이니까 이 그래프인데 x의 값이 1일 때 기준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1,0이 들어있는 이 사분면에 대해서 그래프가 두 개의 직각삼곡선이 그려지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만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만 그려준 거야? 1,0을 지날 때 이 점근선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만 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온지에서 원하는 집합 A의 그래프야. 자, B는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인데 얘랑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둘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M이 0이면 Y는 0입니다. 얘가 1차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M이 0일 때와 M이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M이 0이면 Y는 0이기 때문에 X축이야. 그러면 교점이 하나 생겨. 어디서? 1,0에서 생겨. 그럼 얘는 기울기가 M이 0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뭘 보고 생각해야 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 놓고 보고 갑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잖아. 그러면 무조건 다 맞나? 어느 지점에서 0,0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디의 방향으로 그려줘도 0,0을 지나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게 돼 있어? 이 그래프하고 반드시 만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0보다는 크다가 아니라 0보다는 작다가 맞겠죠. 근데 이 직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 그럼 원점 0,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자리가 생기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지. 0,0을 지나면서 만나는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머릿속으로 그려. 쟤도 있을 거 아니야. 0,0 지나니까 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디 쪽으로 X축에 가깝게 누울 수도 있고 최대한 X축에 가깝게 눕혀. 자, 그래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얘는 양수일 때와 0일 때는 반드시 교점이 생기지만 0보다 작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그래도 안 만난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M은 얼마다? 0보다 작다. 반대로 말하면 쉬운 걸 찾으면 이거잖아. 만나는 방향을 우리가 더 찾기가 쉬웠잖아. 방금은. 지금 같은 그래프는 M이 0일 때랑 M이 양수면 무조건 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는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반드시 교점을 갖는다라고 하면 만나는 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말하면 기울기 M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겠구나라는 걸 알고 만나지 않을 때 조건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고. 쉽지 않네. 자, 역함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점근선 찾는 거, 그 다음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는 거, 그 다음에 점근선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항상 티칭이 되는 거, 정의역 찾는 거, 치역 찾는 거 반드시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그래프 그리는 게 빠져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꼭 그려보도록 하고 직각이 4개는 그리지 말고 예쁘게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어려운 자리가 어디냐면 까다로운 자리가 2번입니다. 이게 정의역과 치역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나타내 줬을 때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져. 그래서 틀리는 거는 누구 때문에 틀리냐면 저 점근선에 의해서 나눠져야 돼. 사실은 y의 값도 나눠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직은 그 치역이 점근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요 사이에 낑기게 되면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래프 모양이 정의역과 치역이 찾는 자리가 이 자리로 치역을 찾는 자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달라진다고.
요 자리에 대해서 치역을 물어보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점근선을 넘어가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y의 범위 자체에 점근선을 포함시켜서 제한을 두고 그 치역의 범위를 나타내 줘야 된다고. 그런 것들 조심하고.